그래서 우리가 유래를 말해 유래를 우리가 시침이 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시침이 떼지 마라. 이 유래 아는 사람. 이 시침이 떼지 마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매를 가지고 끙을 사냥을 하죠. 끙을 사냥해서 사실은 매를 길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매의 주인이 누구냐고 꼬리에 인식표를 달아놔요. 그걸 시침이라고 했어요. 매 꼬리에 인식표를 시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그 시치미를 떼쁩니다. 띄고 그 매가 짓거란다. 그래서 생긴 말이 시침이 떼지 마라. 옹골차다. 매달리다. 이 매자가 있죠. 우리가 매몰차다 할 때는 매가 끙을 사냥할 때 하강을 합니다. 그 끙을 잡으려고. 그때 매의 눈은 말할 수 없죠. 거기서 나온 말이 매몰차다, 매섭다, 매달리다, 옹골차다. 매의 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맞았다 하죠. 약속했는데 이 가시나가 시간 나오지도 않고 바람 맞춰서 이 나쁜 새끼가 안 나와. 이 바람 맞았다는 말도 어떻게 되노하면은 매가 끙을 잡으러 갔다가 끙을 못 잡고 올라갑니다. 하늘날 팍 올 때 바람이 매의 가슴을 때려요. 그때 나온 말이 바람 맞았다. 는 말이 유래가 그래 됩니다. 또 하나 유래. 우리 어이없다 하죠. 참 우리나라 말이 재밌습니다. 이 어이없다는 유래는 어떻게 산생을 했노 하면은 우리 맷돌 있지 않습니까? 맷돌 우리가 두부를 만들려고 콜리 갈지요. 맷돌과 맷돌 사이를 이어지는 그게 바로 사이를 이어지는 힘이 어이입니다. 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고이가 맷돌을 이어주는 어이가 빠져붙는데 맷돌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긴 말이 어이없다. 그리고 또 하나 계집까지 계집년. 원래는 우리가 모계사회였죠. 모계사회 때는 계집은 집에 계시는 분이다. 이래서 말이 계집으로 됐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하반기에 와갖고 후반기에 와갖고 이걸 요즘은 비하 발언으로 여자를 낮춰 부르는 게 계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누라 하지요. 마누라는 원래 마노랍니다. 대왕 대비라든가 왕비 극종친어가 마누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천을 해서 마누라로 변천을 했는데 늙은 여자를 마누라 아니면 자기 부인을 마누라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개차반 하죠. 개차반. 더러운 놈들. 성질도 더럽고 뭐 그런 부인이나 그런 남편은 없겠지만은 성질도 더럽고 아주 예의도 없는 놈들 보고 개차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뭔 뜻이냐? 개가 먹으라고 밥과 반찬을 차려놨다. 이래서 개차반은 유래가 되는데 개의 밥은 뭡니까? 개의 밥은 개가 가장 맛있게 먹는 건 옛날에 똥이었습니다. 똥.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니는 똥이나 처먹어라. 개의 똥이나 먹어라. 이래갖고 이제 개차반이란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망구 있죠. 원래 우리가 할망구가 욕인 줄 아는데 욕은 아닙니다. 우리가 80대만 모년 늦을 못 잡습니다. 자, 풀초 밑에 나를 들어가고 이게 늦을 못 잡습니다. 모년이라고 합니다. 모년. 그런데 81가 되면은 90까지 사시라고 발알망자 우리 희망할 때 발알망자를 쓰고 앞구자를 써요. 어머니 아주 효자죠. 어머니 90까지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할망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말이 욕이 아니죠. 그리고 깡패. 깡패는 욕입니다. 왜 욕이냐? 그때 우리 서양에서는 깽단이라고 하죠. gang, 깽단이라고 하고, 패는 중국말 패거리 패자를 씁니다. 깽단과 패거리가 합성이 돼서 우리가 깡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새롭죠? 우리 보통 가면은 씨발까 엿먹어라 이러죠. 근데 엿먹으라는 유래가 어디에 놓고하면은 옛날에 남사당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알죠? 근데 참 그때도 여자들은 불행했습니다. 조선 후반기에 중겸을 해도 사실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존여비 알죠?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아죠? 남존여,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 요즘 그래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좋을게요.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엿먹으라는 남사당 패거리들이 동네에 공연을 하죠. 공연에 수입이 별로 안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굶어야 돼요. 그 남사당 패거리 중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양반들한테 몸을 팝니다. 거기서 쌀과 식량을 받아와서 그 남사당 패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어이구, 참 위대한 여자들이죠. 그때 이거는 엿먹으라는 이 여자의 성기를 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으로 나온 말이 그때부터 엿먹으라. 이제 남사당 패거리의 여자의 성기를 위시라고 해서 엿먹으라는 말이 유래가 그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손 들어보세요. 자, 또! 페브리드 맞습니다. 또! 예? 안중근, 손 들어보세요. 누가요? 자, 11월 10일 가래떡데이 날입니다. 가래떡데이인데, 우리가, 그리고 농업인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10이죠. 그럼 일자를 이래 써야 되죠. 자, 이 일자를 밑에 갖다 여면 흑토가 되죠. 11월 11일 흙이 2개 있는 날이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로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뭐라 하죠? 개호주라고 합니다. 호랑이 새끼를 개호주라고 하고, 그리고 고등어 새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돌이라고 합니다. 고등어 새끼를 고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껌 새끼를 꺼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돼지 새끼. 자, 아나 손 들어보소. 선물 있다. 돼지 새끼. 돼지 새끼. 돼지 새끼는 돼지 새끼입니다. 처먹고 내 할 일 없어 논다고 이 쉬운 걸. 이 돼지 새끼는 뭐라고요? 돼지 새끼입니다. 2009년도 2월 16일 날 김수환 추경이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나면서 삶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김수환 추경이. 2009년 2월 6일이죠. 2월 16일이가 2월 16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딱 3마디입니다. 감사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3마디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그때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도교나 모든 사람들이, 무교까지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김수환 주경이 여러 나라 말을 잘한다고 언론에 났어요. 거기에 기자 한 사람이 물었어. 주경님, 어떤 말을 가장 잘했냐고. 그때 주경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시는 말이 거짓말. 싫어합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렇지만은 거짓말도 하얀 백색 거짓말했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장 잘하는 말이 거짓말을 할 때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삶했죠. 우리 생. 이 김수환 주인이 삶에 대해서 마지막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삶, 날생자입니까? 이거를 풀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자죠? 소우가 되죠. 자, 이거는 네? 맞습니다. 외나무다리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슬아슬한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고 밑에는 엄청난 강이 흘러요. 떨어지면 죽어요.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 외나무 다리를 장애물에서도 건너야만이 저기는 자기가 바라는 희망과 꿈이 있어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는 혼자 건너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입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보듬어가면서 건너가는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한번, 왼손입니다. 왼손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은 우리나라 국문으로 시자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에 시자가 쓰여 있죠. 그래서 내 책 제목이 씨부리지 마라 이건데, 우리 국민들은 시를 좋아했습니다. 왼손에는 다 시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내일은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뜯어보지 않는 봉투와 편지 봉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남편한테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은 바로 우리가 먹는 식량입니다. 그 식량이 바로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대충, 대강, 어정쩡, 그리고 어정강, 건성, 수박, 겉핥기 이런 친구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대충, 대강, 어정쩡, 수박, 겉핥기, 건성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삼류 싸구리 인간으로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공하고 싶으면은
말을 기도처럼 하라고. 항상 남하고 얘기할 때 말을 기도처럼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공의 첩경,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주머니에는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주머니에는 항상 욕심이 채워져 있습니다. 욕심을 앞으로 버리고 꿈과 희망을 이루십시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공하면 우리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성공한 사람 손에는 항상 색이 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 선물 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손. 아까도 앞에 답을 가르쳐 줬는데 손을 듣고 해야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 안 들어가 안 되고. 자, 책 든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책 든 손은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책 든 손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것은 콘크리트 전봇대에 장미꽃이 피기 바라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믿짓고 아끼고 했죠. 퍼스트 클래스는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뭔 얘기를 보면은 항상 상관이 부를 때는 메모 준비를 해 가십시오. 메모 준비를 해 가면은 저도 지산주택 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직원이 부르면은 메모 준비를 하면 그 직원을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신뢰를 하게 돼요. 믿음이 가요. 그냥 뭐 사진 불렀습니까? 이보다도 딱 볼펜하고 노트를 딱 가져올 때 저 친구는 됐구나. 신뢰가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메모는 지혜를 항상 건조 동결시키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메모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항상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니까 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장미가 창조주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신이시여, 어떻게 자기 목에 가시를 달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고. 그때 실은 했어요. 장미한테.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장미꽃을 줬을 뿐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같은 직장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지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저승사자가 지 부른 줄 알고 잡으러 옵니다. 불평은 바로 불행의 근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여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절대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말고 그냥 꾹 참으십시오. 그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또 하나 생각나죠. 네이클로바. 첫째 말이 뭐죠? 첫째 잎을 뭐라 하지? 이건 아주 쉬운데. 자, 첫째 잎은 희망을 뜻합니다. 꿈을 뜻합니다. 두 번째 잎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행운입니다. 네잎크로바를 행운을 하는 이유가 있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의에 보면 네잎크로바는 변종입니다. 변종인데 네잎크로바가 한 거 있는 거라 자기도 신기해서 고개를 숙여 봤는데 총알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네잎크로바는 행운의 크로바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 해봤습니다만은 그 행운, 네잎크로바 행운을 찾으려고
세크로바 행복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앞으로 행운을 찾지 말고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진짜 편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장미. 그와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돌풀이 밤인데 턱 걸쳐갖고 넘어졌어요. 이제 여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 보니까 자루인데 자루 안에 돌이 가득 들어있는 거라. 그래 어차피만 넘어졌는데 저놈은 돌이나 좀 던지자 싶어 돌을 꺼내갖고 강에 던지니까 풍덩풍덩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거기 마차하고 자기는 희열을 느꼈지. 웃으면서 풍덩 하면 자기도 묻고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아침에 해가 밝아오는데 마지막 돌을 던지려고 보니까 그게 황금덩어리입니다. 돌을 까이겨 미쳐보지.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산책을 가다가 한 사람이 울어서 앉아서 우니까 도대체 누가 물에 빠져 죽었나 싶어갖고 누가 죽었냐 했기는 그 황금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수백 개의 덩어리를 저 깊은 강물에 던졌다 이거라. 여러분 의에만은 이 말은 곧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남한테 감사받고 남한테 고마움 받은 이 황금덩어리를 우리는 세월이라는 물결 속에 수없이 던져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한 덩어리 황금덩어리를 우리 손에 쥐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 감사한 마음을 배웁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다 사랑하시겠지만 더 사랑하십시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직장, 직업, 현에 처해 있는 직장을 사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울산 공무원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다 오늘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능한 능력, 똑똑한 머리 놔뒀다 뭐합니까? 첫째는 국가를 사랑하고 두 번째 울산을 사랑하십시오.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울산시청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울산시청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속한 시관리공단을 사랑하게 되겠죠. 김구 선생, 이 조국의 사랑카니가 생각납니다. 김구 선생 호가 뭡니까? 김서호! 혼자 좀 지키지 말고 다 양부 좀 와서 선물 주려고 하겠네. 자, 아는 내가 물을 때 손을 들고 얘기하면 선물 줍니다. 근데, 자, 백범입니다. 근데 왜 백범인지 그까지 아십니까? 자, 이 백자는, 김무 선생 백자는 백범할 때, 백정, 소자는 백정 알죠? 백정 할 때 그 백자입니다. 범자는 우리 범부, 보통 사람. 필부, 범부라고 하죠. 보통 이 남자들을 할 때 이 범자, 그래서 백범이라고 하는데 왜 백범이라고 쓰느냐? 소를 잡는 백정 쌍놈들도 그리고 평범한 농사주 있는 지게꾼들도 내만치 조국을 사랑해야만이 독립이 된다. 얼마나 가슴 아픔이죠. 그래서 자기 호를 백법으로 바꿨습니다. 또 한 사람. 아까 제가 책을 읽으라 했죠. 안중근 의사는 1879년도 9월 2일 날 탄생했고 1910년도 3월 16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사형 받을 때 항상 3분간의 시간을 줍니다. 할 얘기를 하라고. 그때 안중근 의사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아침에 보던 책을 마지막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수는 안용훈 의사에게 자기가 아침에 보던 책을 다 읽게 해줍니다. 몇십 분이 걸리죠.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모든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유관순 열사 있죠. 하, 18살에 세상을 떠나죠. 일본 놈들에 의해 갖고. 유관순 열사는 키가 한 1m 70 됐습니다. 그리고 3대가 독립운동가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유관순 열사 아버님은 아우네, 그때 만세 부를 때 일본 놈들의 기관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자기 작은 아버지는 그 유관순 아버지의 시신을 얻고 데모하러 가다가 즉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유관순만 알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른다니까. 유관순 저분은 얘기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 손톱, 10손톱을 다 빼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길을 자르는 게 아니고 면도칼로 하나하나 오려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코까지 잘랐습니다. 성폭행은 기본이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손톱을 다 뽑아도 좋고, 심지어 인두를 대어갖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것까지 찢습니다. 또 하나, 뮤꼬라지 알죠? 뮤꼬라지 고문. 유관순 열사를 독에 넣어놓고 뮤꼬라지를 집어넣어요. 뮤꼬라지는 습한 곳에, 음한 곳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지막 자기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손톱이 뽑아져도 좋고, 길을 잘라도 좋고, 뼈가 부러져도 좋다. 내가 가장 원통한 것은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거다. 내가 가장 슬픈 것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울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유관순 시신을 찾아가는 거 주질 않아요. 그때 이하학당이었죠. 외국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단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놈들은 유관순 시신을 줍니다. 여러분, 시신이 어떻게 비참하게 된지 압니까? 목은 목대로 잘랐고, 팔은 팔대로 자르고, 6등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 유관순 앞가슴을 2개 다 도려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조국을 사랑하고 지금 계시는 우선 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관순, 말로만 유관순 외쳤지 저렇게 비참하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륙사. 이륙사 시가 뭐가 있죠? 손 들어보소. 손 들고 얘기한다.
손을 들고 얘기한다. 또 광야 있고 또 닦인 부분도 있고 광야도 있고. 예. 두 사람 다 기억해 놓소. 분위기 바꿉시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 너무 침통해졌는데. 이육사 고향이 안도이시죠? 저도 고향이 안동입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마지막에 안동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이육사는 고향이 안동이지만은 일제 그 암흑기의 별입니다. 우리 문인들 중에 최남선부터 시작해 얼마나 변절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윤동주와 이육사는 변절을 하지 않았죠. 우리 이육사 청포도 외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소. 네, 바로 분위기 바꾸는데 청포도 한번 시 한 수 얘기해 줄게요. 자, 맞아요. 안동은 청포도가 없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청포도가 있다고 썼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아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며 내가 바라던 손님은 가슴을 열며 흰돛담배 고이 밀려서 온다고 했지.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점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네.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려. 이게 우리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외웠는데 이걸 해설을 하면 뭐이 들어보면 내 고향 7월은 청포도에 간 시절. 청포도는 푸른 희망을 뜻하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에 간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해방이 된다는 그 말이 주저리 열린다 이 말이죠. 먼데 하늘이 꿈꾸며 하늘은 바로 독립을 뜻합니다. 먼데 꿈은 하늘이 꿈꾸며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돛담배 고이 곱게 밀려서 넓게. 흰돛담배는 일본 놈들의 폐망을 뜻합니다. 내가 바라던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외국에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지친 몸으로 찾아온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올 때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려. 식탁에 모시수건은 해방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껏 울어보자는 겁니다. 그 모시 손수건을 잡고 울자 이거죠. 이게 바로 이육사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육사는 40년을 살면서 17번을 감옥에 갑니다. 17번을. 그러면 40년 중에 17번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 살았다 그래도 가는 아니죠. 그리고 이육사는 또 집안도 괜찮아요. 태계 이양 선생의 13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혼을 바쳐 나라를 찾고자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만 39이죠. 39 나이로 저 세상을, 그것도 지금 베이징이죠. 북경 지하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일본 놈들은 시신을 돌려주질 않아요. 일부에서는 생체 실험을 해갖고 이육사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윤동주 시인도 생체 실험 당했습니다. 이육사 그분 시신을 찾으러 가니까 이미 하장을 했어요.
생체 실험을 안 했으면 떳떳했다마는 하장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자, 제가 이래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밉죠. 일본 놈들이. 진짜 위정자들이 사과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강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아까 했죠. 선민, 조선,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나라가 왜 우리가 이래 좌절하면 안 되죠. 지금 경제도 어렵지만은 뭉칩시다. 뭉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설공단 좋은 직장 아닙니까? 막 엘리트들이 다 모였는데 이 울산 하나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바로 세워봅시다. 이륙사가 손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세상을 떠났다고? 손들고 베이징. 예. 그것도 베이징 지향하면서 떠났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 우리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이륙사. 이륙사는 잘 알죠. 제수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처음에 대구 감옥에 갔을 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륙사. 원래 본명은 이월록, 이활. 원래 본명은 이월록인데 자기 제수 번호가 264번이어서 이륙사랍니다. 우리 세 사람, 저승에 계시지만은 우리 열심히 살겠다는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천국억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자, 천국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약하다. 다시 천국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